어디까지가 나일까요? 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하다 보면 무하다, 나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하면서 너무 확실한 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는 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는 이틀 전에 저희 둘째와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책은 과학책이에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에게 맞는 과학, 이론이나 또는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재밌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한 권씩 둘째와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우리 몸의 보호막이라는 내용을 다룬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피의 가장 아래에서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새로운 세포는 묵은 세포를 밀어 올려요. 밀려난 세포는 죽어서 피부에 붙어 있다가 마침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감이 오셨을까요? 이 책은 피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우리가 진피하고 표피로 피부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잖아요. 표피의 아랫부분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면서 오래된 세포를 계속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오래된 세포들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떨어져 나간 세포들은 내가 아닌가요? 여러분 또 다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팔이 싹둑 잘렸어요. 그래서 내 팔이 저쪽에 딱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내 팔! 이러잖아요. 근데 내 몸에 원래 있었던 세포가,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왜 울지 않나요? 똑같은 건데. 내 몸에 원래 있던 건데. 원래 내 몸이었던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질 정도는 떨어져 나가도 괜찮아. 얜 내가 아니야. 근데 이 팔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진짜 다 하나구나를 나타내는구나. 뭐 하나가 내가 아님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죽은 세포들, 그런 내 몸에서 기능을 하다가 오래된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세포들은 흙이랑 섞이면서 식물에게 갈 수도 있고, 또 동물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물에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동물의 여러 가지 그 기관의 순환에 따라서 또 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로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김상욱 교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도 진짜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죽어서 묻히면 부패돼서 흙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흙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순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그때 예전에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되게 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봤을 때 내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 몸, 지금 이 몸을 나라고 규정한 거지 내가 아닌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 과학적인 원리로서도 설명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저희 둘째에게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게 정말 하나구나, 이게 하나가 찰나생멸하지만
변화하고 순환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물마음은 무아라는데, 무아라는 거는 개체의 나가 나라고 생각으로서 규정한 거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고 할 만한 걸 정하자면 이 전체가 나인 거예요. 그냥 이 하나가 나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물마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내가 없다는데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생활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평범하게 지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둘째 하교할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몇 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우리 애는 이래요, 우리 애는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애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엄마는 둘째의 엄마이고 그 둘째의 엄마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저는 둘째 선우가 나올 때만 선우야 하면서 제가 선우를 만나서 돌봄으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다른 애가 나왔을 때 다 하나야, 너도 나도 다 하나야, 그럼 누구야 하고 제가 걔를 어디에 데려다 주진 않는 거죠. 그처럼 저는 엄마로서, 선우의 엄마로서 역할을 해요. 남이 보기엔 자기들과 똑같이.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건 일부러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누구 엄마를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 어머님 하면서 인사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구나. 내 생각 속에 이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막내는 유치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나와 자기가 똑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인연 따라 흐름에 따라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우리가 하나구나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안채로 그냥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막 이 사람이 다 하나고 너와 내가 없고 그러니까 마치 다른 애도 우리의 보살핌 마냥 이렇게 해서 케어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평범한 정도로 저는 하는 거죠. 그리고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흐름 따라, 인연 따라. 이게 또 나타났구나. 내 생각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평범하게 그냥 살아요. 그런데 평범한 속에서 정확히 아는 거죠. 이 세상은 나의 생각의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내가 펼친 세상이구나. 이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문을 듣고 책을 보고 했으니까 그거야. 그래.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이건 내가 끌어당긴 거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랬구나. 바로.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서 법문도 듣고 책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은 항상 필요하긴 해요. 한데 생활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 친한 도반님하고 얘기하면서 도반님이 아직도 법문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세요. 법문을 되게 많이 들으시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맨날 다 아는 거 똑같은 거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한 2년만 마음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아라고 하는데, 또는 이게 다 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번 살아보시거나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수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